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여행지에 가면 현지인이 있듯이 제 주변에도 정말 어떤 업계에서 최고가 되시는 현지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 트렌드계 현지인인 최지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쓰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현지 시간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시작도 하기 전에 출연을 해주시겠다고 네. 허락해주신 네네. 최지혜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네네. 정말 1호로 저한테 그냥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PD님들께 너무 정말... 다행이에요. 부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아니, 집에 가서 좀 후회했는데. 아니요, 진짜 제가 정말 맨날 저 최지혜 박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제가 엄청 얘기했었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작진 분들이 컨펌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 파티?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모임이었어요. 진짜 거의 많이 150명 정도? 맞아요. 네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사실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트워킹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날 있잖아요. 그쵸, 네, 있죠. 그런 날이었는데 맞아. 대표님이 딱 명함을 먼저 선뜻 주셔가지고 의례적으로 네. 딱 받아서 딱 봤는데 제가 가봤던 너무 반가웠어요. 리조트인 거예요. 네. 저 여기 가봤어요. 라고 갑자기 약간 모두 맞아, 전환이 맞아, 되면서 맞아. 네네네. 저는 이제 아기랑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아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서로 약간 순간적으로 그치? 측은해지고 맞아. 아유 그쵸. 이분도 되게 힘드시겠구나 맞아요. 막 이런 마인드가 애환이 느껴지고 네네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큰 호감을 느끼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몇 번도 사적으로 만났었죠. 굉장히 그 속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를 가지셔가지고 처음 둘이 만난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되게 진솔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대표님들 되게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약간 바이브가 있어요. 그쵸. 되게 이 사업적으로 뭔가 모든 사람들을 약간 접근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대표님은 진짜 그렇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약간 그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저희 현지 시간에 나오시면 항상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그려요. 우리가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갈 그런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박사님이 큰 틀에서 어떤 분이신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 코리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저는 또 수업을 하니까 또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했거든요. 직업병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가장 사실 이야기 많이 하는 주제가 육아, 워킹맘 라이프 이거잖아요. 그런 것도 큰 틀에서 하나 더. 네, 맞아요. 또 우리 일상, 박사님의 일상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하면 정말 매년 발간되잖아요. 가장 잘 알려지신 김난도 교수님은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배웠고 다른 그 공저자분들이 한 팀에 많이 계신데 네, 맞아요. 우리 최지혜 박사님이 올드 멤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가장 올드는 아니고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조금 맞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올드는 아니지만 그 순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차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신 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말에 올해를 준비할 때 저희 모든 임원분들께 트렌드 코리아를 다 배포해서 감사합니다. 다 읽고 네.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지정하신 그 트렌드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업계에 좀 입혀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어떻게 트렌드라는 것을 접근하시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트렌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트렌드라는
소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의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하신 정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게 되게 트렌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따르는 변화된 소비 가치, 이게 정의입니다. 갑자기 수업 시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막 100년 동안 이제 이어지는 그런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정의하는 트렌드라는 거는 2년에서 한 3, 4년 정도의 주기를 갖는 걸 이제 트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교과서적인 거고 최근에 트렌드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1년도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트렌드 코리아가 분기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일이 너무 많아지셔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농담 삼아 그럼 저희 죽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정 범위의 소비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한다. 이미 일반화가 된 거기 때문에 트렌드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트렌드를 뽑을 때 뭐 왜 설문조사를 안 하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설문조사 하기도 합니다만 그 트렌드에 있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뭐 양적 조사가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숫자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50%가 넘으면 트렌드인가? 뭐 70%가 그렇죠. 넘으면 트렌드인가? 그렇죠. 라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질적인 부분이라서 트렌드라는 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방법론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MZ세대다. 그런 어떤 범위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변화된 소비 가치인데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친환경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친환경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친환경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고 혜택이 되느냐. 네. 이게 좀 모티베이션이었다면 최근에 소위 말하는 G세대들이 추구하는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좀 이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어떤 가치가 달라졌는지 이 달라진 부분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유행과 뭐가 다른 거예요, 트렌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는 뭔가 심리적인 동인이나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트렌드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행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동인 없이 정말 그냥 재밌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트렌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럭키비키잖아. 맞아요. 최근에 유행했었던 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사람들이 럭키비키잖아 밈을 왜 좋아할 것 같냐. 근데 이 왜라는 거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건 트렌드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장원영 씨가 너무 예뻐서 약간 이러면 네. 그건 심리적인 동인이 없는 그쵸. 거죠.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두 개 다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이유를 가지고 따른다면 트렌드이고 네,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뭐 외모가 멋있고 예쁜 사람들 그냥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거면 그건 트렌드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결과론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럭키비키잖아라는 비슷한 현상이 또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이 된다거나 근데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인 동인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시대에 그쵸. 사람들이 욕망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비슷한 분야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면 이거는 유행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네네, 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설을 계속 세워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 현상을 좋아하는지에 네. 대해서 그 가설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세울 수 있으면 그거는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슈인 거죠. 되게 궁금했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공저자분들과 또 우리 박사님은 원래 어떤 전공을 하신 분이신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네네네. 김난도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 계시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공저자분들은 이제 다 소비자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죠. 소비자들의 그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감히 소비자학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학과에는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재무 쪽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소비자 복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김난도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는 소비자 행태 분야이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렌드라는 학문에 좀 주목을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트렌드 코리아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심리학 쪽이랑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심리학이랑 비슷하고요. 뭐 경영학에서 하는 마케팅이랑도 비슷하고 뭐 인류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학제적 학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양한 분야를 많이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석사나 박사를 오시는 박사님들, 그 과정생 분들 중에서 학부의 전공이 되게 다양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가 소비자학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학과? 저는 예전에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었죠. 지금 이제 언론정보학과라고 부르는데 저는 언론정보학과 학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약간 뭐 기자라든지 다른 업무를 좀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꿈이 기자는 아니었고 대학 다닐 때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위 언론고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론고시를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대학원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대학원을 갔고 근데 대학원을 갈 때 저는 소비자학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예 특정을 하셨네요. 네, 학부 때.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김난도 교수님께 오게 됐죠.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 과정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깨달은 건데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 라디오 PD가 되고 싶으셨어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걸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음악도 좋아했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거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대학교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소개팅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남편도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마지막 소개팅이었죠. 좋아요. 몇 번째셨을까요? 반 농담 반 진담인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비자들의 얘기를 듣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타이틀은 다르지만 결국 돌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본질적으로는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가끔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면 라디오에 출연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 출연 요청을 받고 방송국에 갈 때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 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박사님은 트렌드를 항상 관찰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건 트렌드가 확실한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있으셨다면? 있죠. 그리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세대 친구들이 하는 소비 트렌드가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머리로만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덕후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디깅한다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막 새벽에 가서 오픈런을 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만큼의 디깅하는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좀 부러워요. 그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는 에너지인데 공감이 안 가시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들었던 생각 중에 저는 제 딸을 디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유를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 딸의 계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후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계정을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유출을 해서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덕후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엄마들이 자식의 맞아요. 덕후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자연의 섭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나? 그 물음표가 항상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물음표는 항상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의 그런 행동의 근원 그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직업병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거를 보더라도 그게 뭐 유튜브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보면서 사람들은 왜 요즘 야구를 좋아하지? 이런 질문을 항상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트렌드를 잘 보려면 어떤 DB를 봐야 돼요? 어떤 정보를 봐야 돼요? 이런 질문 강의할 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되게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세상 만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너무 와이드한데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직업병 중에 하나가 얕고 넓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디깅하는 분야가 없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 디깅을 하면 다른 분야는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제 스스로는 깊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네, 그게 직업병이 아닌가. 그러면 선물 고르고 할 때도 좀 심사숙고하실 것 같아요. 네네.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영감이 되는 선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근데 비싼 걸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 지인분께 드렸던 선물인데 요즘 리눔사에서 콜라보나 굿즈를 너무 예쁘게 만드세요. 정말요? 네, 출판사잖아요. 리눔사가.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가지고 그 표지는 책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커피 드립백을 넣어가지고 굿즈로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시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선물 사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 주변에 선물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사실 명절에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제가 몇 번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선물들 중에 좀 다른 힙한 그런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그냥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역시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저의 약간 만족감 중에 하나예요. 약간 저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좀 뭔가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 아예 그 선물 리스트 이런 걸 좀 짜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좀 뻔한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뻔한 선물을 막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속상해요. 내가 이런 선물을 했다는 게 막 너무 아쉽고 어떡해. 그 선물 큐레이션 플랫폼 이런 거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런 편집샵들이나 이런 어플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요즘 이런 거 있구나 항상 리스트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아팠을 때 티 세트랑 티 파트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특이하고 정말 독특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물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다는 거에 진짜 감동받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만족이에요 사실. 근데 요즘 새로운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2039 여성들 21, 39.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말 가장 공감 가셨던 혹시 부분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21와 39 사이에 있는 이제 2030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저희가 이제 FGD도 하고 뭐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많은 방법론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성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2030 여성들에게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강박이라고 느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심도 곳간에서 난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존을 하기에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성장을 해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수명이 길어졌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성장에 목말라 있는 것 같고 그 기저에는 좀 생존 본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슬픈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슬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 때는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그 개인의 방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또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생존
방법을 하셨던 거고 그쵸.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대도 그런 거고. 저는 약간 이게 슬프게 느껴지는 게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 현재 삶을 비교해보면 삶의 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그럴 수 드는 있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내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거워 보이면 너는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좀 경제적인 거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맞아요. 그런 다른 지인들이 훨씬 저보다 윤택하게 정신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맞아요, 해외에서 많이 맞아요. 보면서 이 그런 답변이 나오는 이 사회조차 너무 각박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서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그 아이를 디깅한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너무 딸을 너무 예뻐하시는 게 사실 느껴져요. 네네네. 낳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추천하실 만하신가요?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폭삭소가수다 보시고 나서 우리 남편은 관식이냐 학시 아저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관식이에 가까우셨던 것 같고 저희 남편도 관식이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화가 날 때가 육아를 하다 보면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이렇게 나만 많이 하지? 싶을 때가 그러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 구조상 당연하게 엄마가 케어를 하고 있겠지. 그쵸. 라는 게 전제 조건에 맞아요.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어린이집부터 뭐 소아과, 뭐 학원을 보내신다면 학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당연히 케어를 해야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식이와 비슷한 남자와 살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제가 한 60-70%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가 저한테 결혼을 추천하냐고 물어보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이해하는 세계가 좀 넓어지는 거지. 네, 그쵸. 그냥 연애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족이 저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시부모님이 생기고 그렇죠. 그 남편의 또 형제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저의 세계가 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 네.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더 이게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쵸. 이전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워킹맘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저는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 스테이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몸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한 경험이기는 해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희생하고 포기할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결혼은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고 싶지만 아이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껏. 저희 애들한테 무조건 애를 빨리 낳아 더 힘들기 전에 낳아 이러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하라는 이거는 대로 하지 않을 그렇죠. 테니까요. 완전히 안 하겠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뭐 아기 키우시는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아기 보면 엄마 사랑해, 뭐 엄마 좋아 이런 얘기 해주면 그냥 그게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중에서 내가 온전히 음악 한 곡을 들을 시간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그게 한 3-4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시간도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제가 하루에 딱 한 곡만 듣자. 2-3년 전에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걸 또 중간에 또 약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명상이라면 명상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 콘텐츠를 아기 키우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시는 엄마분들께서 보신다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 곡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나는 듣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저희 집에서 인천까지 운전하는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 이동하면서 듣고 근데 엄마들은 다 뭘 하면서 해요. 맞아요. 그쵸. 어머.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님 되게 올렸어. 제가 사실 사람들 많이 울려요. 진짜 웬일이야. 정말 저도 노래 한 곡씩을 정말 하루에 좀 들어봐야겠네요.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을 듣거나 남자친구 아세요? 드라마? 석양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분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클래식 중에 우아한 유령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아기 깨기 전에 그때나 아니면 이제 재우고 나서 한 곡씩만 듣고 있어요. 육아와 일이 충돌한다면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나요?
일정을 포기하면 육아를 할 수 있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분법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을 했을 때 나오는 행복감이 있고 그런 행복감을 느껴야지만 아이에게도 행복한 감정이나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엄청난 F기도 해가지고 아이와 저를 일치시키지 않으려고 다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네. 예쁘고 제 분신 같고 그렇지만 그쵸. 분신 같은 거지 얘는 제 분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어떤 가치관을 강요한다거나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럴까봐 제가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분리하려고 하고 얘는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려고 제가 스스로 계속 다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뭐 우리 딸은 왜 엄마 말을 안 들을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막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점점점 커갈수록 제 말을 안 듣는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독립된 알죠. 가치관을 갖고 그렇죠. 저의 뜻에 휘둘리지 않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와, 정말 부모스럽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박제 되겠죠? 네, 박제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그러면 저희 그 현지 시간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24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젠지를 여쭤보거든요. 네네네. 박사님은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하신가요? 애 키우는 엄마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육퇴한 보통 몇 시예요, 그게? 9시 반 정도에 자고 정리를 하고 나면 10시부터 보통 제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정도가 드라마를 가장.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책을 보는 시간이기도 네, 하고 음악도 들으시고. 네. 아, 바쁩니다. 알차게 그쵸. 보내야죠. 너무 짧죠. 네. 오늘 네. 정말 너무 즐겁고 공감이 되고 네. 행복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네. 우리 박사님 여기 출연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출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하는 일과 그 육아와 또 엄마로서의 정체성 여러 가지를 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하시는 워킹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화이팅! 정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최지혜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트렌드 그리고 트렌드를 어떻게 읽는지 읽는 사람들은 누구신지 그리고 지혜 박사님의 일상적인 이야기, 엄마로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저는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구독자분들도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